오래전 의정부의 깊은 산속에 신비한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달의 연못이라 불렸는데 매년 가장 환하게 달이 뜨는 날 밤에만 그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이 연못의 물은 달빛 아래에서 영롱하게 빛을 발하며 마치 하늘에 은빛해를 풀어놓은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시하며 연못을 지키는 작은 사당을 세워놓았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달의 여신이 사랑하는 무용수를 기다리다 슬픔에 잠겨내린 눈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매년 명월에 연못에서 춤을 추면 여신이 그 춤을 보고 감동받아 자신의 축복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축복을 받은 자는 한 해 동안 행복과 번영이 넘친다고 했지요. 어느 햇살이 눈부신 봄날, 의정부에는 아름다운 소녀 민영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영은 춤추기를 몹시 사랑하는 소녀였고 어느 날 그녀는 달의 연못에서 춤을 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달의 여신께 춤을 바쳐 마을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명월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민영은 그녀의 발목에 무명년을 묶고 하늘을 수놓은 별빛 아래 연못가로 갔습니다. 조용히 물속에 발을 담근 민영은 마치 이 연못이 부드러운 음악을 연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곧 그녀는 물 위에서 나비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구름 속에서 은은한 빛이 드러나며 달의 여신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못 주위의 모든 나무와 풀이 달빛 아래서 더욱 빛났고 민영의 춤은 그 아름다움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여신은 민영의 춤에 감동하여 축복의 물결을 내렸고 민영의 발걸음이 닿은 자리마다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의 춤이 끝나자 여신은 연못의 물결 위에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고귀한 춤을 나에게 바친 이여 너의 마음속 진실을 보았다. 나의 축복을 마을에 전하라. 비록 나는 영원히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너의 춤은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민영은 마을로 돌아와 여신의 축복을 전했고 의정부는 다음 해에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민영의 이야기는 입을 통해 전해졌고 사람들은 매년 명월의 밤이 다가오면 물아 달의 연못에서 춤을 추며 여신의 축복을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설은 지금까지도 의정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달의 연못에서 춤을 추었던 소녀의 이야기는 마을의 자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는 그 연못을 찾아 명월의 밤에 소원을 빌고 연못 옆에서 저마다의 춤을 추며 그 옛날의 전설을 되새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단양 지역에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푸른 산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마을 근처 산 중턱에는 지혜롭고 오래된 학이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학을 신성한 존재로 여겼다. 학은 마을을 수호하며 어쩌다 필요한 조언을 주곤 하였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였다. 꿈속에서 용왕이 나타나 단양의 강에서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꿈이 너무도 선명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학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였다. 학은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한 후 이렇게 말했다. 용왕은 강물의 주인이며 그분을 찾아가려면 강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네. 그러면 그대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네. 마을 사람들은 학이 말을 따르기로 하고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강가의 모여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젊은이가 물결 속에 숨겨진 낮고 깊은 목소리를 들었다. 도와줄 용기를 가진 자여, 나의 목소리를 따라오라. 목소리를 들은 젊은이는 강 속으로 들어가 물속 깊숙이 사라졌다. 그 젊은이는 강바닥을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며 결국 아름다운 수중 궁전 앞에 도달하였다. 그곳에서 용왕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용왕은 단양의 자연을 다스리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최근 강물의 흐름이 이상하게 변하여도 이상 마을에 풍요로운 물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강물 깊은 곳에 엉켜있는 마법의 띠를 찾아 풀어줄 것을 부탁하였다. 젊은이는 용왕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여러 날에 걸쳐 강바닥 곳곳을 탐색하였다. 마침내 그는 커다란 바위에 귀감겨 있는 마법의 띠를 발견하였다. 그는 지혜를 모아 학이 알려준 주문을 외우고 마법의 띠를 풀었다. 그러자 강물은 다시 맑고 풍요롭게 변하였고 마을은 더 큰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 그 공로로 용왕은 젊은이에게 값진 보석과
함께하기 깃털을 선물로 주며 마을에 돌아가도록 허락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기와 지혜를 기리며 기쁨의 축제를 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단양의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단양의 강과 함께 지혜로운 학이 이야기를 전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학과 젊은이의 이야기는 단양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교훈으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익산 지방에는 넓게 펼쳐진 푸른 들판과 울창한 숲이 있었다. 이 지역에는 특별한 수호령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은혜로운 해우림이라 불렀다. 해우림은 이곳을 지키며 사람들과 자연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존재였다. 전설에 따르면 해우림은 매년 봄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황금의 연못에서 태어났다. 이 연못은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어 그 물을 한 번 마시면 마음속 깊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연못의 위치는 오직 해우림만이 알고 있었고 이는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어느 해 익산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 사람들이 몹시 고생을 하게 되었다. 강은 말라버리고 농사는 지연되어 사람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때 한 어린 소녀 아리라는 아이가 있었다. 아리는 마을의 사람들을 돕고자 해우림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아리는 숲의 정령들에게 길을 묻고 작은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황금의 연못에 도착했다. 연못 옆에는 해우림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해우림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해우림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리야, 너의 용기와 선함을 보았다. 내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해우림은 연못에 물을 떠서 아리에게 건네주었다. 아리는 물을 마신 후 신기하게도 하늘에 먹구름이 모이더니 오랜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익산의 들판은 다시금 푸른빛을 되찾았고 풍성한 수확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아리는 마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해우림의 전설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사람들은 해우림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지혜와 용기를 시험하는 존재라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숲으로 가서 해우림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익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해우림의 전설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징하며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자리매김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서산에 한 마을에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자그마한 오솔길이 있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멀리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매일같이 떠오르고 지는 해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신비로운 달빛을 받으면 비상한 힘을 얻는 달의 연못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오로지 달이 가장 밝게 비추는 날에만 특이한 빛을 발했습니다. 달빛이 연못의 물에 비추면 연못 속에 숨겨진 비밀의 세계가 잠시 열린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재민이가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늘 이 신비로운 연못에 대해 들어왔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달이 가장 밝게 비출 때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만월의 밤이 오고 재민이는 깊은 밤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 그는 연못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연못가는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부드럽게 비추자 물속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재민이가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 물속을 들여다보자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물속에서 투명의 문이 열리더니 신비로운 빛을 뿜는 구름 속 세계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재민이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름의 세계는 마치 꿈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고래와 반짝이는 별들이 춤추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구름의 정령들이 남아있어 재민이를 반겼습니다. 정령들은 재민이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이 신비로운 세계에서 정령들은 세상의 모든 비밀과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그들과 함께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로부터 자연과 사람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재민이는
돌아갈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령들은 그를 가엾이 여기고는 다시 연못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재민이는 그들이 알려준 길을 따라 안전하게 문을 지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이는 그날 밤의 경험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아 이후로도 그는 항상 자연과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재민이는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는 그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서산의 달빛 아래에서 일어난 이 구름 속 이야기는 마을 전설이 되어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워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강원도 화천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마법 같은 겨울이 펼쳐지는 특별한 계절이 있었습니다.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 숲을 감싸는 나무들은 반짝이는 얼음 장식으로 빛나고 나뭇가지 사이로는 환상적인 요정들이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 숲속에는 용감한 소년 재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넘치는 성격으로 매일처럼 숲을 탐험하며 작은 보물을 찾아내곤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재호는 마법의 숲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상해도 실제로 숲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첫눈이 오자마자 재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두껍게 옷을 입고 나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맞이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수정으로 만든 장식품처럼 반짝였고 땅에는 눈송이가 그의 발걸음마다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그렇게 재호가 숲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니 갑자기 환한 빛이 눈앞에 비쳤습니다. 눈을 비비자 그곳에는 작은 요정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춤은 마법 같았고 그 주위에는 은빛 가루가 흩날리며 마치 꿈속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요정들은 재호를 보고 웃으며 그를 그들의 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용감한 재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원에 들어섰고 요정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로지 행복만이 가득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춤이 끝난 후 요정들의 여왕은 그에게 다가와 작은 빛나는 결정 하나를 선물로 건네주었습니다. 재호는 요정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숲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손에 쥐고 있는 결정이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재호는 그 아름다운 마법의 숲을 다시 탐험하곤 했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뒤에도 화천의 그 숲에서는 언제나 마법 같은 겨울이 계속되었고 아이들은 재호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만의 모험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